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중학국어 1. 자, 수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4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동물들은 모두가 서정 시인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종류는 수필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그럼 바로 우리 교재 191쪽 가문단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문단입니다. 3월 22일은 세계 시의 날이다. 지난 세기가 저물었던 1999년 제3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제정됐다. 자, 3월 21일이 세계 시의 날이다. 자, 보실까요? 유네스코 본부가 있는 파리를 비롯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시 낭송회가 열렸다. 평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시 한 편 읽을 여유조차 갖기 어려운 생활이지만 시의 날이라 하니 나도 모르게 시집에 손이 간다. 자, 지금 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즘 참 아름답고 좋은 시들이 많이 있는데 그에 비하면 읽는 이들이 너무 적은 것 같다. 동물들도 과연 시를 쓸까? 라고 지금 물었죠? 시란 자기의 정신생활이나 자연, 사회의 여러 현상에서 느낀 감동이나 생각을 운율이 지닌 간결한 언어로 나타낸 문학 형태라는 언어 국어사전의 정의에 따른다면 나는 이 세상 거의 모든 동물들이 다 시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니은. 자, 기억, 니은으로 묶은 부분. 묻고 답했죠. 문답법입니다. 동물들은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시인이야? 라고 물었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인이다 아니다? 시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부분의 중심 내용, 세계 시의 날을 맞아 동물들도 시를 쓰는지에 대해 생각해봤다. 자, 나무당 가볼까요? 봄이 되어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면 저마다 목청을 가다듬어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는 숫새들은 다 영락없는 서정 시인들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운율이나 자수가 일정한 정형시를 쓴다. 밑줄 한번 쳐볼까요? 자, 한결같이 운율이나 자수가 일정한 정형시를 쓴다. 글자 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숫새가 노래하는 시의 특징입니다. 1번. 시인마다 느낌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종에 속하는 수컷들은 모두 똑같은 틀에 맞추어 시를 쓴다. 모두 똑같은 틀에 맞추어 시를 쓴다. 숫새가 노래하는 시의 특징 2번. 유전자의 지시에 따라 시의 길이도 정해져 있으니 그들이 쓰는 시는 어쩌면 시조라 해야 옳을지도 모른다. 자, 시의 길이가 똑같이 정해져 있다. 이것도 숫새가 노래하는 시의 특징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풀벌레들의 노랫소리는 시라기보다는 음악, 그 중에서도 기악곡이라고 하는 편이 더 옳겠지만 어차피 음악과 시는 떼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아닌가? 풀벌레들 중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시인은 단연 귀뚜라미일 것이다. 그들은 입으로 시를 읊는 것이 아니라 윗날개를 서로 비벼 사랑의 시를 읊는다. 한쪽 날개 표면에 마치 빨래판 같은 손톱을 다듬을 때 쓰는 줄과 같이 오톨도톨한 부분을 다른 날개의 가장자리로 문지르며 음악을 연주한다. 그러니까 귀뚜라미는 날개를 비비거나 문질러서 뭐한다? 소리를 낸다 이 소리예요. 시를 읊는다 이 소리죠. 그리도 단순한 악기를 가지고 어떻게 그처럼 화려한 연주를 할 수 있는지 그저 감탄할 따름이다. 지금 동물들도 시를 쓴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두 대상을 소개했죠. 첫 번째 대상이 뭐였습니까? 숫새, 그죠? 두 번째는 귀뚜라미. 자, 라문당 가보시죠. 귀뚜라미가 그저 귀뚤귀뚤 우는 놈들만 있겠거니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들의 음악은 엄청나게 다양하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종의 귀뚜라미들이 사는데 그들이 구사하는 시어만 들어도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있다. 시인마다 제가끔 자기만의 시운이 있다. 특별히 화려한 귀뚜라미 연주를 듣고 싶은 이들이 있다면 늦은 여름밤 내가 강의하는 교정으로 초대하겠다. 내가 강의하는 교정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글쓴이의 직업이 뭘까요? 글쓴이의 직업 뭐죠? 교수다라는 거죠. 직업을 짐작하게 하죠. 글쓴이의 직업은 교수다.
호로로로코 하는 왕 귀뚜라미의 연주가 꾀꼬리 뺨친다. 밤늦은 그들의 음악을 배경으로 연구실에 앉아 있노라면 방에는 글 읽는 소리, 부엌에는 귀뚜라미 소리라는 우리 옛 속담의 평화로움이 내 온몸을 적신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귀뚜라미와 그리 멀지 않은 친척인 여치와 배짱이들은 날개의 가장자리를 뒷다리로 긁으며 역시 화려한 서정시를 쓴다. 이번엔 날개를 긁어서 뒷다리 안쪽에 작은 돌기들이 줄지어 나 있는데 그걸 긁어 소리를 만든다. 돌기의 크기와 수는 물론 그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 음정과 박자가 달라진다. 내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나무로 엮어 만든 작은 우리 속에 여치를 넣어 파는 장사꾼들이 광화문 내거리에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시 낭송에 참가하려면 차를 타고 한참이나 외곽으로 가야 한다. 자, 외곽으로 가야 한다. 도시에 이제 여치나 그리고 배짱이들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에 대한 어떤 마음입니까? 안타까움이죠. 사라진 것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 같은 곤충계 시인인 매미는 좀 요란한 시를 쓰는 편이다. 귀뚜라미와 배짱이가 현악기를 사용한다면 매미는 타악기를 두드리기 때문이다. 그 작은 공명기를 어떻게 그처럼 큰 소리를 낼 수 있는지 생각할수록 신기할 뿐이다. 음향공학을 연구한 한 동료 교수는 틈만 나면 내게 매미를 연구하여 신개념의 스피커를 만들어 특허를 내면 떼돈을 벌 것이라고 부추긴다. 그런가 하면 개구리, 맹꽁이, 두꺼비들은 관악기를 분다. 소리 주머니에 가득 공기를 들이마셨다가 서서히 내뿜으며 사랑가를 부른다. 관악기 중에서 특히 스코틀랜드의 백파이프와 가장 흡사하다. 매미도 그렇지만 개구리 등도 독주보다는 합주를 더 즐긴다. 좀 더 크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냄새도 시어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나 자연계의 거의 대부분의 시인들은 사실 다 냄새로 시를 풍긴다. 언뜻 생각하기에 소리에 비해 냄새는 단순할 거라는 느낌을 주지만 그 냄새를 일으키는 물질의 화학구조를 들여다보면 오감도를 뺨칠 난해한 시들이 적지 않다. 오감도라는 게요, 이게 이상이라는 시인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다. 아주 이상이 지은 매우 어려운 시예요. 인간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동물계의 시인들은 거의 예외 없이 다 수컷들이다. 동물들의 시 낭송회에서 시인은 모두 남정네들이고 듣는 이는 모두 여인들이다. 하지만 나방들은 예외다. 암나방들은 동물계에서 아주 드물게 보이는 여류 서정 시인들이다. 절대 다수의 나방들에서는 특이하게도 암컷들이 냄새를 뿌리고 수컷들이 그들을 찾아다닌다. 그 여류 시인들의 가냘픈 시를 아주 먼 곳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순나방들은 모두 잘 발달된 안테나들을 달고 다닌다. 자, 시에 비유된 여러 동물들의 소리와 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대상들을 지금 소개했습니다. 숫새, 귀뚜라미, 여치, 배짱이, 매미, 개구리, 맹꽁이, 두꺼비, 지금 암나방까지 굉장히 많은 종류들의 시인을 소개했습니다. 자, 차문단 가보시죠. 문명이 발달할수록 시인은 거의 필연적으로 쇠퇴한다 라고 개탄했던 19세기 영국의 사학자 맥콜리 경의 말처럼 인간과 침팬치 등 대부분의 영장류들의 대화에서는 시어 찾기가 쉽지 않다. 간결한 언어로 그 깊은 속뜻을 전하던 낭만은 다 어디 가고 뭐 그리 할 말이 많은지 어지러운 산문만 쏟아내는 것 같아 못내 아쉽다. 지금 이런 동물이나 이런 풀벌레들은 지금 간결하게 시로서 자신의 생각을 전하지만 인간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산문, 할 말을 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적 관점입니다. 자, 끝부분에서는 시어를 찾기 어려운 오늘날의 세태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3쪽에 소단 한눈에 보기 정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단 한눈에 보기 수필이다. 자, 특징 보세요. 동물에 대한 글쓴이의 풍부한 지식과 뛰어난 관찰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을 정도라면 얼마나 많은 관찰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동물들의 다양한 소리를 의성어와 비유적 표현 등을 사용하여 생생하게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 부분에서는 세계 시의 날을 맞이하여 동물들도 시를 쓰는지에 대해 생각했고, 중간 부분에서는 숫새, 풀벌레, 개구리, 두꺼비, 암나방 등의 소리나 냄새를 시에 비유했다라는 거죠. 소리하고 냄새를 시에 비유했다. 시어를 찾기 어려운 오늘날의 세태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면서 수필을 마무리 짓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동물들의 소리나 냄새를 비유한 그 표현과 그 효가, 그렇게 두 개를 쳐야 될 것 같은데요. 숫새 같은 경우는 운율이나 자수가 일정한 정형시. 정형시라는 말은요, 정해진 형식이 있는 시다라는 소리입니다. 귀뚜라미, 여치, 배창이 윗날개를 비비거나 날개의 가장자리를 뒷다리로 긁으며 사랑의 시를 쓴다. 현악기를 연주한다. 매미 작은 공명기로 요란한 소리를 낸다. 타악기를 연주한다. 개구리, 맹꽁이, 두꺼비 소리 주머니 가득 공기를 들이마셨다가 서서히 내뿜으며 사랑가를 부른다. 관악기를 연주한다. 암나방은 뭐를 뿌린다? 냄새를 뿌리는 것이 여류 시인들이 노래하는 가냘픈 시와 같다. 그래서 시보다 기약꽃과 흡사하다. 풀벌레들은 그렇다는 거죠. 풀벌레, 매미, 개구리 뭐 이런 경우는 비유적 표현의 표광, 독자에게 참신함과 독창성을 느끼게 하며 새로운 즐거움과 깨달음을 준다라는 거죠. 이 글에 나타나 있는 글쓴이의 경험은 세계 시의 날을 맞아서 시를 읽었다. 자, 그래서 동물들도 과연 시를 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동물들의 소리와 냄새를 주의 깊게 관찰했더니 다양한 소리와 냄새를 지닌 동물들이 서정시를 쓰는 시인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간결한 언어로 속뜻을 전하던 낭만이 사라지고 어지러운 산모만 쏟아내는 현대사회에 대한 아쉬움. 이것이 바로 이 글의 중심 내용이고요. 결국 동물들이 서정 시인에 비유될 만큼 다양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이것이 주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부분 소단 함래 보기 오마이노트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는 것이 숙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